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 수업 나가볼게요. 오늘은 어디냐면은 교재 기초서 388. 자, 그 388페이지 6절 등기 절차 개시 제목 찾으셨죠? 예, 자 이제 요거하고 준비물 꼭 필요해요. 오늘 교환 오늘 거 나간 거 갖고 계십니까? 그거하고 지난주 교환 꼭 지참하셔야 되는데 준비물 오늘 내드린 거하고 지난주 교환 꼭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나가볼게. 자 우리 이제 부동산 등기 어디까지 왔나? 우리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자 요 5글자에 대해서 법률 용어 등기법 얘기가 아니라 전제 요건인 부동산 등기, 토지 등기, 건물 등기가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냐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건물 등기 요 개념 이제 2주 동안 걸쳐서 6강으로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고 오늘은 지금 이제 요거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 배우셨는지 한번 피드백 쭉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토지, 건물 등기하는 거 이제 오늘 들어갈 얘기가 이제 요겁니다. 등기소.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업무하는 데가 등기소고 그 안에 등기사무 처리하는 데가 등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처리하려면은 요게 있어야겠죠. 등기 기록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이제 요거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등기소에서 이제 본격적인 등기 업무 하는데 등기 절차라는 지금 업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요 등기 절차는 크게 요거 총론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없어요. 강론은 지금 기초소 교재 아예 없음. 그런데 등기법의 90% 문제는 다 여기서 출제함. 이게 정식 교재 아니고 워밍업 입문서는 말 그대로 워밍업입니다. 등기법에서 이런 용어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보시면은 자 이제 오늘 얘기가 우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지금 요거 부동산 등기한 거 이거부터 되짚어 이제 요쪽 얘기 이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걸 한번 피드백 차원에서 점검. 아 맞아 이런 용어 이제 중개사 공부하면서 등기법에서 이제 듣기 시작해서 그 확인 작업을 갖다 하셔야 돼. 자 이제 보시면 자 부동산 등기 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요거부터 이제 들어갔었는데 기능 자 요 얘기는 토지를 건물을 왜 등기하도록 법에서 만들어놨느냐 그거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땅 등기한다라고 건물을 등기한다고 얘기하는데 민원인들이 토지를 왜 등기하고 건물을 왜 등기하는지는 등기법엔 절대 규정 안 돼 있습니다. 민법이라는 법에 이제 규정돼 있는데 그거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했습니다. 토지 건물 등기하는 이유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 등기해. 첫 번째 효력 발생 요건의 등기. 그럼 토지 건물 자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기에 등기하는 건 토지 건물을 일반 국민들이 토지 건물의 재산 발생 변경 소멸인 물권 변동은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고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토지 건물의 물권 변동은 거래로 인해 생기는 거가 있고 거래 아닌 행위로 생기는 게 있고 거래로 생기는 걸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배우기 위한 용어 실무 용어서는 절대 그런 용어 안 쓰는데 여러분들 중개사 시험 배우기 위해서 거래라는 법률 용어를 이제 뭐라고 이제 민법에서는 사용하느냐면 행위 두 글자 행위. 자 그러면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까지 하여야 효력이 생김? 등기하여야. 두 번째 건물 처음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행위 그거는 행위가 아니라 건물을 건축이라는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죠. 그 다음에 건물주가 건물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은 그의 자식 상속인이 건물을 갖다가 아버님 돌아가심으로써 취득하는 거 상속이라고 부르죠. 법원에 있는 건물 토지를 갖다가 입차익일에 가액을 써서 냈더니 낙찰받는 거 경매라고 부르는 거죠.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매수하는 거 공매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 국가가 공익사업 한다고 내 땅 건물을 나는 판다고도 하는데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공용징수라고 하는데 공용징수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수용이라는 법률 용어가 공용징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제가 그런 용어들을 왜 열거해 드리느냐? 거래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까지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데 거래 아닌 사실을 제가 열거해 드렸고 거래 아닌 사실로 인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등기 없이도 법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할 때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데 무엇 때문에 등기하느냐? 처분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용어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토지 건물 왜 등기하면은 효력 발생하기 위해 등기하는 경우가 거래로 인한 경우. 그다음에 거래 아닌 경우는 처분하려고 등기해야 돼. 효력 발생하려고 등기해야 돼. 땅 건물에 처분하려고 등기. 이 용어가 이제 계속 들리기 시작하셔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는 물건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왜죠? 물건 아닌 재산권도 생길 수가 있어. 그럼 보십시오. 토지 건물에 당사자들이 거래라는 합의만 하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을 법적으로 효력 인정해 주는데 합의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해야 당사자들 니네 토지 건물 합의한 사항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그게 대항하기 위한 등기라고 하는데 무조건 떠올리기 시작하셔야 되는 게 중개사 공부 시작할 때는 임차권. 자, 한번 해볼까요?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차임을 건네주면 임대인에게 네 땅 보증금 차임 받았으니까 나한테 이제 사용하게 해줘. 요구할 수 있음. 등기를 받아야 요구할 수 있음. 아닌데 등기 받지 않아도 임대인과 유상 쌍무계약에 따른 자 반대급부 이행행위만 있으면 임차권은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임차권은 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으로서 효력 생기는데 왜 등기해야 되느냐 하면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임대인 아닌 사람에게 나 이 땅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이 있는데 그걸 주장하려면 뭐 하여야? 등기. 제3자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나 땅 임차권이 있습니다. 공적장부에 등기 남겨놓으면 그 임차권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 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걸 대항하기 위한 등기. 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냐면 민법의 그 3대 용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용어 들려야지만이 등기법 얘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땅 건물 왜 등기하면 세 가지 용어 꼭 들릴 줄 알아야 돼. 본인들이 체크해야 되는데 효력 발생하려고 등기해야 돼. 두 번째 처분하려고 등기해야 돼. 세 번째 대항하려고 등기해야 돼. 땅 건물 등기하는 이유는 셋 중에 어느 하나 때문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어.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업무 어떻게 운영하는지 특징 요거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등기부에서 배우는 등기 용어 법률 용어 이름들 이제 부르는 게 등기 종류 요까지가 지난주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지난주에 한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떠오를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 들어봤었어. 다시 한번 맞아 들은 기억이 있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내시면 되고 그다음 지난주에 이제 우리 했던 게 부동산 등기에서 이제 이거 지난주에 했었는데 제일 등기부에서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등기 부동산 등기 사항인데 자 이제 요거 뭐 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토지 건물 갖다 등기소에서 등기할 때는 1등기 기록이라는 전산에다가 등기관이 등기 기록을 하는데 등기관이라고 마음대로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요거 등기할 수 있어, 요거 등기할 수 있어, 요거 등기할 수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걸 먼저 법률 용어로 용어 이제 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사항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시작. 요거서부터 표지합을 하는 데는 물건을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 등기할 수 있는지 한번 요거 들어보세요. 한 필. 두 번째 한 개. 그리고 분양하는 건물.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과 전유 부분 등기할 수 있어. 요게 이제 들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 구분 건물은 분양 건물은 그 건물이 건축돼 있는 땅을 갖다 건물을 분양을 받게 되면 건물만 분양받는 게 아니라 땅도 지분으로 다른 건물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땅도 지분으로 취득하걸랑 그런데 그 취득한 땅 사용권은 분양받은 건물하고 따로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없도록 돼 있어 없도록 돼 있어 그 땅 사용권을 대지권. 그럼 대지권은 뭐와 분리해서는 안 되는 토지 사용권이냐면은 구분 건물과 분리해서는
안 되는 토지 사용권이니까 반대로 건물 등기 올리는 표제부에 등기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라 했습니다. 1년 동안 해나갈 업무에서. 왜? 권리를 등기할 때는 갑구을구라는 데다 등기하도록 돼 있는데 권리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갑구을구에 등기를 안 하고 물건 등기 올리는 표제부에 등기 올리는 권리의 이름이 세 글자. 뭐요? 대지권. 그러면 무슨 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이냐면 구분 건물. 그럼 구분 건물 표제부는 뭐를 만들어준다? 일동 건물하고 전유 부분을 갖다 표제부를 만들어 주니까 당연히 대지권 어디에 등기한다? 일동 건물 표제부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을 등기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용어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셔야겠고. 자, 그다음에 자, 표제부에는 그 세 가지 물건과 그 세 가지 물건 중 세 번째인 구분 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땅 사용권인 대지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가 표제부라는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등기 기록에 자, 재산권을 권리를 등기하는 데 이름은 구라고 법률용을 만들어놨는데 재산권자는 다 물건에 대해서 다 행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진 재산권의 이름을 갖다가 소유권. 전지전능한 권리의 내용이 몇 가지? 세 가지. 물건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 이 세 가지 권능을 전지전능한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 법에서 이렇게 민법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세 가지 재산권을 갖다 다 행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진 권리의 이름을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갑구라는 데다 등기하도록 돼 있죠. 그럼 을이라는 구에는 그 모든 권능을 다 행사할 수 있대. 일부 권능만 보유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대. 누가 주게 되면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진 소유자가 주게 되면 그걸 일부만 받아서 들어오는 권리 이름을 갖다 등기하는 데 이름을 법률 을구라고만. 갑구을구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음? 예, 구라는 데는 권리 이름을 등기하는 데인데 전지전능한 권리를 모든 권능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름 등기하도록 만들어놓은 구의 이름이 갑구. 그럼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진 소유자로부터 일부 권능만 받아서 들어오는 권리가 등기되도록 돼 있는데 이름이 을구. 법률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 소유권은 그 소유권이라는 전지전능한 권리가 변동이 생기겠죠. 소유권 변동의 이력은 5가지 이력으로 등기하도록 돼 있죠. 다시 한번 기억. 소유권 최초 취득한 권리 변동 등기하는 거. 소유권 보존해야지. 가령 건물 신축해갖고 건축주의 소유권 처음 권리 변동 등기하러 가는 거. 소유권 보존. 소유권 승계 취득 등기하는 거. 매매로 승계 취득, 상속으로 승계 취득.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된 게 일부 잘못돼서 소유권 이전시킨 거 고치러 가는 거. 소유권 변경 이렇게 용어 사용해야지. 왜? 소유권 외의 권리 변경이라면 을구지만 갑구엔 변경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소유권 변경 그 주어를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양도하는 거 제한하는 거.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능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 제한하는 거 처분 제한.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한 거 잘못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유권 이전이라는 권리 변동 등기했는데 소유권 이전시킨 게 잘못되면 소유권 이전시킨 거 소멸시키는 권리 변동 등기해야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 소유권이 일부 잘못된 것 같아서 소유권 변경 등기하는데 소유권 변경시켜 놓은 게 잘못되었으면 소유권 변경시키는 거 소멸시켜야겠네. 그럼 소유권 변경 등기 말소. 소유권을 가압류 거르는 게 소유권 처분 제한이라는 거죠.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돈을 갚게 되면 소유권 가압류 거르는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도 소멸시켜야겠네. 그럼 소유권 가압류도 말소. 즉 소유권 변동 사실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처분 제한인데 이게 잘못된 걸 소멸시키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소유권 말소. 그럼 말소의 대상은 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 소유권 변경 등기도 말소, 소유권 가압류, 소유권 가처분, 소유권 경매 등기도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외의 권리 들어온 동네 이름이 을구인데 을구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용어 들리기 시작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진 애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에 처분 권능은 내가 갖고 있을 거야. 그런데 뭐만 줄 거야? 사용, 수익 권능을 갖다 주게 되면 그 전지전능한 권능자인 소유자로부터 사용 수익 권능만 받아서 들어오는 제한된 권리 이름을 용익
권 이렇게 해야지. 뭐야? 용의권에 관한 등기하도록 된 데가 어디? 을구. 너 다 가진 애가 아니잖아. 소유자가 사용수익 권능만 주어서 그걸 받아서 들어오는 권리 등기하는 데가 을구. 용의권에 관한 등기. 두 번째는 자, 소유자가 토지 건물을 사용수익 권능은 자기가 직접 행사한데 처분 권능만을 갖다가 줘서 소유자로부터 처분 권능만을 받아서 들어오는 권리의 이름을 담보권에 관한 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을구에 등기하는 건 두 가지 용어로 이제 들리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민법 교수님하고 용의권, 담보권 시작할 텐데.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법 시간에 배우는 용의권, 담보권은 권리만을 갖다가 당연히 합의하면 취득한다. 등기 안 하면 취득 못해. 등기 안 하면 취득 못해. 제 과목이 없으면 민법에 그 얘기 아예 배울 수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왜? 등기 안 치면 그 민법 시간에 민법 교수님 얘기하는 재산권 우리나라는 절대 법적으로 효력 인정 안 하니까 당연히 민법 교수님이 민법 체계 얘기하는데도 지상권 얘기가 안 나와 있고 거기에 등기 기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법 제대로 정 훌륭하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지상권을 쓰면 안 돼. 지상권이 문제가 지상권이란 권리 뭐 해야 생겨? 등기 안 하면 안 생기걸라. 그럼 민법 체계에서도 당연히 권리 이름을 갖다 기록하고 거기에 뭐를 갖다가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나가야 등기라는 걸 갖다 기록을 다 해놔야지만이 지상권자가 지상권 어쩌고 어떤 분은 민법 얘기할 때 등기도 얘기 안 하고 지상권만 냅다 1년 동안 지상권이 그 권리 얘기하면 생기는 건지 알아. 뭐 안 하면 절대 그 지상권이라는 권리 안 생기는데 그럼 결국 민법 체계에도 지상권의 용어가 있어야 돼. 등기가 꼭 있어야 돼. 그럼 민법 체계도 그게 다 서술돼야 되걸라. 지상권이 요거고 요거는 요 권리는 절대 우리나라 등기 안 하면 취득을 못 하니까 지상권이 어떻게 등기돼 있는 어떻게 등기하는지가 민법 교재에 다 이게 나와야 되걸라. 그래야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을구에는 용의권에 관한 담보권에 관한 자, 몇 가지 변동을 등기하는지 용의권 담보권 창설했어. 설정. 명의 넘어갔어. 이전. 용의권 담보권 고쳤어. 변경. 용의권 담보권 만약에 전세권 설정했는데 전세권 처분 권능은 전세권자한테 있자는 거죠. 전세권 처분하는 거 막을 수가 있어. 처분 제한. 전세권 설정한 거 소멸해. 말소. 전세권 변경한 거 소멸해. 말소. 전세권 이전된 거 잘못돼서 소멸시켜. 전세권 이전도 말소. 전세권 가압류 거르는 거 전세권자가 채권자한테 돈 갚았어. 그럼 전세권 가압류 시킨 것도 소멸시켜야죠. 그럼 전세권 가압류도 말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갑구의 소유권 변동, 을구의 용의권, 담보권에 관한 변동을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1년 내내 이제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실무 주제가 요 주제입니다. 교재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했지만은 그 주제가 여러분들 1년 동안 배워나갈 큰 원리 습을 갖다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요거 했었죠. 자, 이제 다시 토지 건물 등기하면은 이제 법적 효력 요거 했었는데 이제 요거 이제 기억나나 보세요. 매매하면은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려면 뭐까지 해야 넘어가? 등기까지 하여야 그걸 효력 발생, 물권 변동 효력을 인정해줘 등기하면. 두 번째, 토지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은 임차권의 효력 생기는데 등기 하여야 그 임차권을 임대인 아닌 사람에게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 인정해줘. 등기 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 인정해준 걸 대항적 효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건물 거래할 때 여러분들은 땅 거래하고 싶으면 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죠. 뭐 보고 확인해? 등기사항 증명서 띄워봐야 돼.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해 보던지. 그 다음에 땅 건물에 만약에 대출 들어가 있으면 대출을 떠안을 건지 대출은 자, 현재 건물주가 갚고 나 안 떠안은 거 내가 새로 대출 받은 거 그럼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죠. 뭐 갖고 확인해? 등기사항 증명서 때 보거나 또는 등기사항 증명 등기기록 열람해서 확인해야죠. 그거 왜 그렇게 해? 추정적 효력. 여러분들이 나중에 땅 건물 왜 등기사항 증명서 띄워봐서 소유자 확인하고 이 사람이 대출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소유자가 세입자를 들여놓고 있는지 없는지 왜 등기기록 갖고 다 확인해야 될까? 시작. 들리시면 돼요. 추정적 효율. 여러분들이 실무하는 그 이유를 법률용어로 추정적 효력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국가의 공적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등기라면 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라는 기록을 적법하다고
대법원에서 추측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은 직접 재산권자 누구인지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돼? 아니면 국가장부 믿고 확인하면 돼? 국가장부 이름 두 글자 뭐요? 등기 믿고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는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 등기 기록되어 있는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은행은 적법하게 대출해 줬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고, 전세권 등기가 등기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적법하게 전세 살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이고,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하냐, 민법에서 추정적 효력.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추정적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국가의 장부에 추정이 되면 나중에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의 민사소송 분쟁 관계가 생기면 이 추정력의 위력이 끝발 발휘한다 그랬죠. 누가 소송의 입증 책임을 다 들어야 됨? 소장 쓰는 사람이. 누가? 소장 쓰는 사람이. 뭐 때문에? 소송 걸린 사람은 국가의 공적 장부에 등기돼 있는 사람이 소송 걸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등기돼 있는 사람은 적법한 재산권자라고 법원에서 추측을 시켜주니까 토지 건물 재산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 쓰는 원고가 소송의 입증 책임을 갖다 다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 효력의 그 위력 끝발의 이름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실무 용어로 사용 안 하고 민법에서는 법률 용어 민법의 학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그걸 추정적 효력. 이걸 실무에서 추정적 효력이 뭔가를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두 가지 측면 이제 이해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땅 건물 거래할 때 왜 등기사항 증명서 띄워보지? 그걸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실무에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추정. 그걸 민법 공부할 때 추정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법 공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토지 건물 재산권 민사소송 분쟁 관계가 생기면 소송의 입증 책임 누가 들어야 돼? 소장 쓰는 사람이. 그걸 추정적 효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험에서 정말 중요한 효력입니다. 그 민법에서 배우는 얘기가.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이제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지난주에 요거까지 이제 했어요. 그럼 그 등기가 법적 효력을 갖다가 인정 등기를 하게 되면 어느 하나의 물권 변동 효력이든지 대항적 효력이든지 추정적 효력이든지 그런 법적 효력이 부여하고, 또 등기법에서 또 제일 중요한 효력이 있어. 토지 건물의 재산권이 등기가 돼 있으면 재산권자들의 토지의 재산권이 등기돼 있으면 재산권자들 5명이 있으면 5명의 재산권자들이 똑같은 토지에 등기가 돼 있으면 5명의 재산권자들은 평등해. 절대 평등이라는 건 우리나라 없어. 너 1등, 너 2등, 너 3등, 너 4등, 너 5등 서열을 갖다가 있지 절대 권리는 평등하다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음. 그러면 이 똑같은 토지에 5명의 재산권자가 등기되어 있다면은 누구의 권리가 1등이고 누구의 권리가 2등이고 누구의 권리가 3등이고 누구의 권리가 꼬도발인 5등인지 그 권리의 순위를 가릴 때는 뭐를 갖고 권리의 순위를 가냐? 등기한 순서에 따라. 뭐에 따라? 그걸 순위 확정적 효력. 그럼 따라서 재산권 등기하는 데가 갑구와 을구인데 재산권을 등기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권리자와 싸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재산권 등기할 때는 무기 2자를 꼭 준다 그랬죠. 재산권 등기 이름 기록되어 있는 데가 등기 목적란이고 왼손에 부여한 무기 이름이 순위번호 해야지. 뭐요? 순위번호. 재산권 등기 올리고 오른쪽에 그 사람이 너 다른 재산권자가 덤비면 너 등기가 너 오른쪽에 무기를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무기 들고 싸워. 오른손에 부여하는 무기 이름을 접수 이게 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왼손에 부여하는 무기 이름은 누가 덤빌 때 싸우라 그래? 누가 들고 싸우라 그랬어요? 누가 덤빌 때? 한 동네 사람이 덤빌 때. 한 동네 사람이 덤빌 때는 왼손에 부여하는 무슨 무기 갖고 순위번호. 다른 동네 사람이 덤빌 때는 오른손에 부여하는 접수란에 기록되어 있는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라는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등기 효력 중에 제일 중요한 순위 확정적 효력. 자, 이제 그다음에 그런 법적 효력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는 등기가 등기법에 딱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끝발이 하나도 없는 물권 변동 효력도 없고 추정적 효력도 없고 순위 확정적 효력도 없고 대항적 효력도 없는 등기 이름이 딱 하나 이름이 있다는데 그 이름이 가등기.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지난주 요까지 이제 체크하시면 다 되셨어요. 등기 유효권은
민법상의 유효권을 갖다가 갖추지 못하면은 무효로 처리해야 되는 유효의 반대말이 법률용 무효인데 민법상의 유효권 못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무효로 처리해주지 아니고 완화시켜주는 대법원의 사례들 명칭을 이제 여러분들 들리시면 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요것들 중간 생략 등기라는 용어 들리세요? 토지 건물 실제 거래했던 사람을 빼먹고 등기 친 거죠. 세금 탈루하려고. 중간이라는 건 누구를 빼먹고 토지 건물 최초 재산권자를 빼먹고 아니면 중간에 거래했던 사람. 중간에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거래했던 사람을 빼먹고 최초 소유자에서 최후취득자 앞으로 등기하는 걸 갖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사례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 실제 거래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속은 하지만은 그 토지 건물 등기하는 거 유효하게 인정한다.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들리시면 된다 그랬고 단서가 있다 그랬죠. 어디에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 유효로 인정 안 해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어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 유효로 인정 안 하는지는 이제 중개사법 교수님이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들려야 되는 거. 재산권 등기가 무효가 됐으면 그거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있다가 그 재산권 등기에 부합하는 합의를 다시 계약을 당사자들이 합의했어. 그러면 이 말소 안 한 그 재산권 등기를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에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행위를 유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유용이냐? 무효 등기 유용의 합의. 대법원에선 인정해. 용어 들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명 요거 들리시면 되는데 최초 건축주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매수인 앞으로 넘겨야 되는데 보존 등기 안 하고 매수인 앞으로 직접 넘겨버렸어요. 나중에 적발되면은 그거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뭐와 동일하게 다 유효로 인정한다. 중간 생략 등기와 동일하게 유효하게 다 인정한다는 거. 그 민법의 사례명 이름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리시는 작업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지난주 수업까지가 요까지였어요. 요 정도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암기는 못해도 들어본 것 같아 이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이번 주에 안 하고 다음 주에서 8주 지나서 또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 언제 했지 이렇게 하는 거랑 지금 세 번 이상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8주 지나서 하겠어요. 전주에 계속 용어 반복해서 계속 들리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이게 장착이 되겠어요. 자꾸 피드백을 시켜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 할 수 있걸랑. 그런데 이걸 갖다가 능력이 되시는 분은 8주 전에 해도 한 번에 다시 8주 지나도 이게 머릿속에 장착이 돼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서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은 1%밖에 안 돼. 그런 분들은. 진짜 1%밖에 안 돼요. 99%는 계속 반복해갖고 주기적으로 계속 떠올려 주셔야 딱 과정 4번이라고 1년에 4번 딱 해갖고 들어가고 이게 시험장에 기억 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자꾸 피드백 해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용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야 되고 귀에 이게 들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했는데 그게 암기가 안 돼도 돼. 들렸던 기억 같아. 다시 까먹어야 돼. 들렸던 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쌓이고 반복되게 되면 한 10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언제 이만큼 실력이 늘었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실력이 향상되게 돼 있고. 자, 이제 요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얘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요까지가 지난주 얘기였고 오늘 얘기는 자, 이제 요 얘기 등기소 등기가 등기 기록 나오죠. 자, 요거는 통으로 없어요, 교재. 근데 요 정도 꼭 듣고 들어가야 돼. 자, 등기소는 등기사무 처리하는 데를 등기소라고 하고 그 안에 법원 공무원이 법원 공무원들인데 그 중에서 등기관으로 지정받는 자가 있으면은 법원의 공무원 중에서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만 거기 입력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등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이 등기할 때는 어디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요? 등기 기록. 이 세 가지 꼭 아셔야 돼. 이걸 갖다가 교재 통으로 없지만 이번 기본과정서부터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는 간단한 얘기예요. 등기소는 요 용어가 이제 이번 과정서부터 들리셔야 돼요. 관할. 자, 요거 단어 하나만 이제 들리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쓰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꾸 용어 반복해 드릴 테니까 들리시면 돼. 관할 등기소라고도 용어 사용할 수 있고 등기소의 관할이라고 용어 사용할 수 있고 등기소란 법률 용어 앞에 용어를 써도 되고 뒤에 용어 써도 됩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관할 등기소 또는 등기소의 관할. 자, 뭔 얘기냐? 우리나라 땅 건축물이 있다면 부동산의 등기소 관할이라는 건 뭐냐면은
등기소라는 데는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에 등기소가 있으면 내가 땅 건물을 등기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으면 등기소라고 돼 있는 데 중에서 어느 등기소에 아무 데나 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등기 내야 되는 등기소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게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 관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할은 자 어디로 돼 있느냐 하면은 요 관할을 갖다 먼저 배우기에 앞서 이 세 글자부터 먼저 할 줄 아셔야 돼요. 등기소가 어딘지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데 등기소는 자 이제 용어만 들리시면 되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여기가 등기소였구나 이제 오늘서부터 익히면 돼. 여러분들 지방법원이라는 법률용 관공서 들어보셨어요? 지방법원이 법적으로 이제 오늘서부터 거기가 등기소야. 어디요? 첫 번째 지방법원, 그 다음에 지방법원에 하급법원이 있어. 지방법원에 관할하에 있는 하급법원들이 있어요. 그걸 지방법원 지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뭐라 부른대요? 지방법원 지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어디가 이제 등기소래요? 지방법원 지원이라는 데가 법적으로 등기소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찾기 쉽게 아예 그 관공서 이름이 등기소라고 관공서 이름이 명명이 돼 있는 데도 있어. 그러면 법률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제 오늘 이후서부터는 법률 안 배우시기 전에는 등기소라는 관공서 붙어 있는 데만 여러분들이 등기소로 생각하셨죠. 거기만 등기소가 아니고 세 군데 관공서를 법에서는 등기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방법원, 두 번째 지방법원 지원, 세 번째 등기소. 자 이제 한번 딴 뭐 제가 이제 뭐 전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여기 이제 애들이 한번 나가는 데 관할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강동에 애들 천호학원이 있어요. 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강동구하고 그 옆에 송파구 잠실 건너편에 성동구 그 다음에 강동구의 건너편 광장동에 광진구 4개구 있죠. 거기는 관할구역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입니다. 그러면 서울 강동, 송파, 성동, 광진 거기에 땅 건축물 보유한 사람들은 등기하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야? 서울 송파구에 저 문정동의 법조타운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라는 데 등기하러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4개 관할구역 내 땅 건물 보유한 사람들은 자기네 등기소가 어디가 등기소예요? 지방법원이 등기소라는 거예요. 어디요? 지방법원. 자, 그 다음에 자 가볼게요. 자 이제 분당 성남 있죠. 네, 성남 이제 거기 이제 있는데 성남은 3개 구가 있습니다. 수정구, 그 다음에 또 뭔 구가 있더라? 중원구, 분당구 3개 구로 이제 합쳐져서 성남시로 돼 있는데 성남시는 등기소가 2개가 있어요. 종전에 이제 구시가지가 수정구와 중원구입니다. 수정구, 중원구는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등기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근데 분당 들어보셨죠? 분당은 성남시의 신시가지죠. 거기는 분당 등기소가 따로 설립이 돼 있어. 그럼 성남시에는 등기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하고 분당 등기소 2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학원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지금 여기 안양이죠. 옆에 과천, 군포, 삼본, 의왕 이거 어디 등기소에서? 안양 지방법원? 안양지원.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봤듯이 뭔 얘기냐 하면은 등기소라는 데는 관공서 이름으로 얘기하는 데가 아니고 그 안에 등기 사무 처리하는 데를 등기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명칭을 관공서를 가진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는 관공서에서 등기 사무 처리하래요? 3군데. 지방법원하고 지방법원 지원하고 등기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군데 관공서 이제 오늘서부터 등기소에 이게 들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관할은 그 3가지 용어 들렸으면 관할은 땅 건물 거래하죠.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이제 상관이 없어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이게 법조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지원 또는 관할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그러면 땅 건물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주소지는 상관이 있대 없대?
없대. 등기하려면 매도인의 주소지 매수인의 주소지 상관없대. 건물 처음 건축하면 건축주가 보존 등기해야 되잖아. 건축주가 어디에 사는지는 절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등기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 중 부동산이죠. 물건이 소지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건이 소지하고 있는 곳에 지방법원 지원 그 다음에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그럼 물건의 이름은 우리 동산이란 물건 부동산이란 물건. 그럼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겠지 뭐.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동지원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용어만 들릴 줄 알면 됨. 단어 암기하 그런 거 아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그 지방법원이라는데 지방법원 지원이라는데 등기소라는 데는 우리나라 상권분립에 의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사법부죠. 법원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 등기소에는. 그러면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부 다 등기관이 아니고 지정받아서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가 등기관인데 그 등기관 지정은 누가 해주느냐 하면은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누가 지정을 해준다?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그 등기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법원에 들어가면 거기가 등기소인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법원의 공무원이 등기관이 아니고 네가 등기사무 처리하라고 지정을 지방법원이 해주면 그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 처리하는 사람의 이름을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다? 등기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등기소에 이제 법원 공무원들이 자 등기 기록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등기관이 직접 기록 안 하고 자 밑에 등기관의 밑에 9급, 8급, 7급 공무원들이 그걸 기록을 다 해. 그러면 등기관 지정받은 위에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이 등기관 5급, 사무관이 등기관으로 지정받아 있다. 그러면 자, 요 자기 밑에 지금 7급 공무원 계장님이 이렇게 지금 50건을 입력했고 50건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등기관은 그 50건 입력한 걸 갖다가 마지막에 업무 끝날 때 확인 코드만 넣는 겁니다. 식별 부호만 넣어서 제대로 입력했네. 내가 할 거 제대로 이거 입력을 했네. 식별 코드 넣고 다음 입력해 놓은 거 식별 코드 넣고 이렇게 확인 점검하는 사람이 등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입력을 등기관이 직접 하겠으면 그 입력 기록하는 건 이제 밑에 공무원들이 밑에 9급, 8급, 7급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등기관은 그 입력해 놓은 걸 갖다 최종 자기의 확인 코드 넣는 걸 식별 부호를 기록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식별 부호를 기록한다 이렇게 부르는. 그러면 등기 뭐가 하나씩 끝마쳐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요거 등기 기록 있죠? 자, 이제 요것은 자, 여러분들 꼭 갖고 가셔야 돼. 1년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등기 기록이. 자, 그러면 요 등기 기록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자, 뭐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교환 지난주 교환. 자, 우리 지난주 교환에는 자, 뭐만 했었느냐 하면 한 필지 한 개 건물의 1등기 기록에 등기할 사항만 지난주에 그 교환에서 해드렸죠. 자, 이제 오늘 자, 이제 그 교환에서 토지 등기 기록 이제 찾으시면 돼. 토지 등기 기록 찾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건물 등기 기록 찾으시면 돼. 그것도 찾으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찾으셔야 돼. 이거 하나만 할 줄 알아도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지금 이거 1년 내내 이거 연습해야 되걸래. 자, 갑니다. 자, 이제 뭐 이제 확인하는 거냐면은 자,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등기 기록이 자, 1등기 기록을 갖다가 둘 때 자, 하나의 등기 기록이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 자, 첫 번째 한 필 건물 한 개. 요거에 대해서 1등기 기록 두죠. 그러면 한 필의 토지에 대해서 한 개 건물에 대해서 등기 기록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익힘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 구분 건물은 등기 기록을 어디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냐? 한동 건물에 하나의 등기 기록 둔다 그랬고. 그러면 구분 건물에 대한 1등기 기록 요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뭘 들어가느냐? 구성을 갖다 이제 오늘 수업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갑니다. 한 필의 토지 한 개 건물에 대해서는 1등기 기록이 반드시 자, 이제 요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 제, 부, 갑구, 을구 요걸 이제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1등기 기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등기 기록 표제부 갑구 을구에 무엇을 갖다 기록하는지 이걸 시험에서 직접 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등기상 증명서 많이 실무해 갖고 많이 떼어봐갖고 등기상 증명서에 표제부 갖고 울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시험에서는 그분들은 하나도 못 맞춰. 착각을 하고 있어요. 표제부 갖고 이걸 시험 내는 게 아닌데 그 안에 등기관이 무엇을 갖다가 등기 입력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물어보면 이건 이제 2차 실무 과목이 오히려 실무하시는 분들이 유리할 것 같죠.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신규분들이 훨씬 더 유리해. 왜냐하면 실무하셨던 분들은 자기가 이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걸랑 자기 하는 건 일껏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아 보는 거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시험에서 그걸 내는지 알고 착각하고 1년 내내 공부하시걸랑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내는 것은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아갖고 표제부 갖고 울고 거기에 뭐 나오는지 그거 구분하는 거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업무예요? 등기관이 있죠. 등기관이 어떤 업무를 갖다 하는지를 그걸 시험에서 내는데 그러니까 실무하는 분이 오히려 또 약이 되는 밤에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 과목 같은 거나 공법 같은 거를 실무해 분들은 처음 하는 분들은 공짜 들어가는 게 엄청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받아서 습득을 하는데 이 실무를 어설프게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건축 해봤어. 나 중개 해봤어. 이거 엄청 쉬워. 쉬우면 어떻게 합격해야지. 신규분들은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데 어설프게 공부한 분들이 어설프게 이제 실무를 한 10년 하신 분들이 이 2차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자기 하는 실무하고 시험에서 뭐 하는 실무하고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자기 실무하는 건 등기상 증명서 떼어본 것밖에 더 있어? 그거 을구에 대출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 아는 거지 등기관이 하는 업무를 아는 건 한마디도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등기상 증명서 떼어보는 거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는 거? 등기 기록에 여기에 무엇을 갖다 등기하는지 일일이 등기관이 하는 업무를 직접 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등기 기록을 갖다 이제 하나갈 줄 아셔야 돼. 뭐부터 이제 반화가느냐 하면은 한 필의 토지 등기 기록이 있다면 1등기 기록이 표제부 갑구 을구 있죠. 요거서부터 이제 하나씩 집어본다는 겁니다. 한 필지 토지의 등기 기록 요거 하나가 구성이 표제부에 뭐를 갖다 기록하고 갑구에 뭐를 기록하고 을구에 뭐를 기록하는지 시험을 일일이 요걸 갖다 다 구분한 시험 문제를 내니까 자 이제 어디서부터 보느냐 자 그 교환에 토지 등기 기록 자 찾으셨으면 먼저 형광펜으로 3개의 법률 용어가 이제 자꾸 눈으로 들어오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 3개의 법률 용어 구성을 갖다 1등기 기록 이렇게 불러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눈에 보이죠? 자 그러면 뭐를 이제 찾느냐 자 먼저 물건 등기 올리는데 양식이 표제부라 부르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씩 그걸 갖다 등기관이 입력해 나갈 때 그걸 시험에서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표시번호 제일 왼쪽에 나오는 거 찾으셨어요? 자 그게 표제부의 오른쪽에 접수 옆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쓰는 데 있죠.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을 갖다 기록하면 그걸 거우에 가로로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해놨음? 토지 표시라고 등기상 증명서에 그 법률 그대로 나온다니까 토지 표시상을 갖다 여기다 기록하는 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표시번호가 뭐 하는 거냐? 물건 등기한 순서 기록하는데 용어가 들려야 돼. 다시 한번 물건 등기한 순서 기록하는 데가 어디? 용어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 물건 등기한 이 지금 이걸 대답 못한다는 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안 들린다는 얘기인데 물건 등기한 순서 쓰는데 어디? 표시번호. 거기에는 물건 등기한 순서를 기록하는 데야. 자, 그 다음에 표시번호 바로 옆에 접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물건을 오른쪽에 자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436에 23 번지 대 134.5제곱미터라는 게 토지라는 물건이잖아. 이 물건을 갖다 등기해 놓은 거죠. 이 물건 등기해 놓은 순서 쓰는 데가 표시번호였다면 이 물건 등기를 등기관이 등기하는데 등기관이 스스로 하겠어요? 민원 내 물건 등기해 주세요. 신청이 있기 때문에 했겠어. 땅 주인이라는 436의 23번지 땅 주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 물건을 갖다 등기했겠지. 땅 주인이 이걸 등기 신청한 연도와 날짜 기록하는 데가 접수라는 데야. 그러면 오른쪽에 물건 등기하는 데는 토지라는 물건은 법률용 토지의 표시죠. 그 물건 등기한 순서 표시하는 접수 번호하고 물건 등기한 순서 표시하는 접수 표시 번호하고 그 물건 주인이 물건을 등기해달라고 갖고 들어온 연도하고 날짜 기록하는 접수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물건을 등기 올리는 거지. 이렇게 읽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라는 물건은 양식이 뭐와 뭐로 구분시키고 있어요? 소재 지번란하고 지목란, 면적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양식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갑구로 가봐요. 자 이제 형광펜 갑구에는 뭐가 있느냐면 갑구 거기에 들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권리 변동 등기하도록 돼 있는 데가 구라는 데죠. 그럼 구라는 데는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변동이 있죠. 그럼 공통점이 권리 변동 등기하니까 갑구 을구 보려면 무슨 권리 변동인지부터 찾아야겠네. 자기가 소유권 변동 이력 보고 싶으면 형광펜 갑구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소유권 외의 권리 변동인 용의권 담보권에 관한 이력 변동 보려면 을구 쪽. 그게 이제 먼저 돼야겠죠. 그러면 갑구 쪽으로 먼저 눈이 갔다면은 소유권 변동의 이력인데 소유권의 변동 이력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죠.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처분 제한, 소유권 말소인데 소유권 변동에 관한 이력 이름을 기록하는 데를 먼저 제일 첫 번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등기 목적란이라고 불러. 이제 보세요 교환. 갑구에 보기 시작할 때는 무조건 보는 순서가 1번 뭐부터 봐야 된다? 등기 목적부터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 읽을 때도 나중에 무조건 등기 목적부터 읽는 거예요. 그걸 읽었으면은 왼손에 무기, 오른손에 무기 있죠. 왼손에는 순위번호라는 게 그걸 법률용어로 무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 무기 이름을 순위 번호 1번이라고 돼 있죠. 누가 덤빌 때 그걸 갖고 싸우는 거야. 갑구에 등기해 놓은 사람이 덤빌 때는 그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1번이라는 왼손의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자 오른손의 무기 이름이 접수가 있죠. 거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번째 있습니다. 그 법률용어 불러보시면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라고 부르는 거걸라. 뭐라 부른대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입니다. 그거는 누구와 싸울 때 보존 등기한 사람이 누구와 싸울 때 을구에 등기해 놓은 사람이 와서 덤빌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해 놓은 사람은 오른손에 부여해 놓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라는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권리변동 등기 이름 올리는데 법률용어 이제 오늘서부터 들려야 돼요. 등기 목적란 그거부터 읽을 거. 그 다음엔 왼손의 무기 이름 순위 번호 오른손의 무기 접수. 그거 이제 오른손의 무기 바로 우측 옆에 등기 원인란 있죠. 자 등기 목적란이 권리 변동이라며 권리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갖다 기록하는 데가 등기 원인란입니다. 거기에 들어보세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건 제가 이제 2주 동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걸 민법 선생님 뭐 10달 동안 하지. 2주만 하면 그냥 끝인데. 권리 변동은 왜 일어날까? 권리 변동이 왜 일어나지? 권리 변동이 법률 효과야. 행위로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규정으로 일어나는지 행위로 하는지 그 사유를 갖다 등기 기록해야 되잖아. 거기에 등기 원인란에 그걸 기록하는 거야. 어디에? 등기 원인. 이제 등기 원인란이 이제 뭐 하는지 아셨죠? 그러면 권리 변동 이름 기록하는 데가 등기 목적이죠. 그 권리 변동을 왜 일어났는지를 기록하는 데가 등기 원인란입니다. 그런데 그럼 보세요. 소유권 보존이라는 권리 변동 등기 안에는 등기 원인란 보시라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라고 돼 있다고? 없는데. 없는데? 다른 거 지금 복사했나? 없죠? 없으니까 10번 나왔어요. 올해까지. 무슨 등기에는 아이 빼먹으면 소유권을 빼면 안 되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하고 연월일을 기록하래요, 기록하지 말래요? 기록하지. 우리 29회까지 10번 나왔다니까. 저 분명히 했어요. 지금 공을 들여서 했어요. 안 들리시면 이거 아예 뭐 읽어나가지를 못해. 무슨 등기에는 왜를 갖다가 적지 기록하지 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언제 왜 취득했고 며칠부로 취득했고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등기 목적란 봐요. 권리 변동 소유권 이전이 있죠. 그거는 뭐 때문에 취득했고 왜 취득했고가 나와야 안 나와. 땡년 땡월 땡일 매매로 소유권 이전해 왔어가 나오잖아. 그런데 무슨 등기에는 절대 원인과 연월일을 갖다 기록 안 해?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록 안 해. 이게 엄청 중요한 실무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이 없다. X요. 자, 다시 한번. 건물을 처음 건축하면은 건축주가 소유권 최초 취득하죠. 건축주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자기가 건물 소유권을 최초 취득한 원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뭐 때문에 건축주가 건물 소유권 처음 취득했지? 신축 왜 없어? 다시 한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야, 존재해. 건물은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최초 취득한 원인이 뭐이고? 신축. 등기 원인이 왜 없어? 신축한 날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 원인도 있고 연월일도 있어. 그런데 단 그 원인과 연월일을 어디에 기록을 하지 말라는 게 등기부에 안 나타낸다는 게 중요한 거지. 원인이 없다는 게 아니고 원인도 있고 소유권을 처음 취득한 연월 날짜도 있는데 그걸 등기부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10번 났잖아요. 이걸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없어. X 원인도 있고 소유권 최초 취득한 날짜도 있어. 그런데 그걸 어디에는 기록 안 해? 등기 기록에는 기록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갈게요. 마무리. 자, 권리자 나오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최초 소유자 인적 정보 기록하는 데가 권리자란이에요. 그러면 권리자란에 소유자 정보는 세 가지죠? 거기 땡땡땡이 성명 쓰면 되겠고 570316 땡땡땡땡이 주민번호 일부만 공시해놨죠? 앞에 6자리만 공시하고 뒤에 자리는 공시 안 해놨죠. 등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땡땡고 땡땡공 45번 길 무슨 동 이렇게 나왔죠? 그게 도로명 주소잖아요. 그러면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뭐 기록하는 거야? 이제 오늘서부터 돼야 돼. 권리자에 관한 사항 성명, 주인번호, 도로명, 주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위에 양식은 뭐라고 돼 있지? 권리자 안 끝나죠? 및 기타 사항. 자, 이제 기타 사항이 뭔지 가볼게요. 그럼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권리자 이름을 권리자 인적사항 기록해야 돼. 그건 반드시 필이야. 그러면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있어, 추가 사항이 있어. 추가 그 등기에 더 기록할 게 있으면 권리자에 관한 사항에 같이 기록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 및 용어 양식은 기타 사항. 이제 대표적으로 두 번째 등기를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등기. 자, 고개 들어보세요. 항상 순서 하나의 등기가 고개 지금 읽은 게 등기 하나가 끝마치는 겁니다. 하나의 등기 읽을 때는 뭐부터 읽을 거? 등기 목적. 그다음 왼쪽의 무기를 보고 오른쪽의 무기를 보고 왼쪽의 무기 이름이 순위번호, 오른쪽의 무기가 접수 나오죠? 그다음에 오른쪽의 무기 옆에 그 권리 변동 등기 목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나오죠? 등기 원인, 법률 행위로 일으켰는지 법률 규정으로 일으켰는지 등기 원인 나오죠? 등기 원인 우측 마지막에 권리자에 관한 사항 기록하죠? 그러면 권리자에 관한 사항 이제 기록하는데 그 권리자에 관한 사항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소유권 이전에 왼손에 무기가 있겠고 오른손에 접수란 무기 있겠고 오른손의 무기 옆에 등기 소유권 이전하게 된 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 경공매인지 증여인지 그 원인 및 연월이 나오겠고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성명, 주인번호, 도로명, 주소를 갖다 권리자에 관한 사항 기록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듣고 이제 같이 볼 시간 제가 다 드릴 거야.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면은 그 매매로 소유권 이전할 때는 2006년 1월 1일 이후서부터는 10년이 이제 지나서 10년 전서부터 이게 시행됐는데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거 아시나? 땅 건물 대금 주고 할 때는 업다운 계약을 하지 말고 실제 거래인지 세금 삥 뜯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 거래한 가액을 반드시 뭐하고 등기소에 들어와 시군구청장한테 실거래 업계약했는지 다운계약을 금지하라고 제정해놓은 제도가 이제 앞으로 중개사법 교수님하고 배울 거예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금지하도록 만드는 법률이야? 세금 그거 좀 빼먹어 보려고 양도세, 지도세 빼먹어 보려고 업다운 계약서 쓰는 거 포기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라는 거야. 그러면 자, 그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의 권리자란에 소유자에 관한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만 기록한다. 추가 사항이 이제 올라간다. 거래 가액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야. 이제 밑에 보세요.
그러면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그러면 소유 이전받은 소유자 땡땡땡 주인번호 650321 주인번호 나오죠. 도로명 주소 나오죠. 거기에 추가사항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죠. 그거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 이게 정확하게 다 맞는 양식이에요. 나중에 교체받도 지금 제 양식을 못 따라오는데 지금 왼쪽에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란 보이셔요? 거기에 땡년 땡월 매매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에 날짜에 따라 오른쪽에 기타상 거래가액 15억이면 15억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게 뭘 갖고 변별하는 거냐면은 왼쪽에 등기 원인란에 매매 계약 날짜가 2006년 1월 1일 이후 날짜로 표시되어 있으면 거기에 10억이 올라가. 2006년 1월 1일 이전 날짜로 매매 옆에 날짜가 나와 있으면은 10억이 안 올라가. 그럼 왜 땡땡땡 해놓고 제가 여유를 이렇게 남겨놓은지 이해하시겠음? 왜? 왼쪽에 따라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제가 여유로가 거래가액을 걷다 거래가액을 걷다 기록했으면 이건 100% 틀린 얘기야. 왜? 왼쪽에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걸랑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아셔야 돼. 그 나중에 본 시험에서 다 나와요. 그거 지금 그거 다 나옵니다. 시험에서. 단 이건 중개사법 교수님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하면 안 돼.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 자, 이제 거기 들어보시고. 우리 그러면 이제 지금 봤던 게 소유권 변동 이력 등기하는 데가 갑구면 폼이 항상 똑같다 그랬죠? 자, 무슨 소유권 이력이 있는지 등기 목적부터 봐야 돼. 1번. 왼손에 순위번호 봐야 돼. 오른손에 접수 봐야 돼. 그리고 등기 원인 봐야 되고 그리고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권리자 그리고 기타 상란 보면 돼. 그러면 모든 소유권 등기 하나하나 볼 때는 보는 순서 오늘서부터 등기 목적, 순위번호,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상 요 순서로 항상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하고 이제 같이 교환 봐요.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 용의권 담보권에 관한 변동 보려면 이제 어느 쪽을 봐야 돼? 을구 쪽 봐야 돼. 그러면 용의권 담보권은 자 어쨌든 권리니까는 구와 갑구와 똑같겠죠. 단 용의권 담보권이니까 을구로 가는 거겠죠. 그럼 양식은 갑구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제 순서 먼저 보고 머릿속에 그려보고 당연히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이전 무슨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인지 그 이름을 먼저 봐야 되걸랑 읽어보면 등기 목적란이 있겠고 왼손에 무기 있을 거야. 순위번호, 오른손에 무기 있을 거야.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을 거야. 그리고 권리자 기록할 거야. 그리고 권리자하고 기타 그 재산권 등기 용의권 담보권에 별도로 추가해서 기록할 사항이 있으면 용의권자 인적사항 기록하는데 같이 기록하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있을 거라면 갑과 양식이 똑같아. 이제 눈으로 확인. 을구. 자, 뭐부터 보면 등기 목적 보이죠. 근저당 설정. 왼손의 무기 1번 순위번호, 오른손의 무기 접수 땡년 땡월 땡일 땡호 됐죠? 그 다음에 등기원인 땡년 땡월 땡일 설정 계약으로 근저당 설정했댔죠? 자, 권리자란 보세요. 권리자 누구? 근저당권자 봐야지. 권리자 인적사항 한번 보세요. 권리자 인적사항 뭐라고 나오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 꼭 나온다 그랬잖아. 권리자 인적사항 세 가지 걸랑. 농협이라는 사람이랬죠? 거기에 110112 이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 배울 거야. 이거 또 꼭 알아야 돼. 한 문제가 또 배당이 돼 이거. 안 써도 돼. 그거 지금 안 써도 돼. 아니 만약에 거기에 근저당권자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으면 자연인이었으면 그 옆에 주민번호가 있지만 법인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여러분하고 똑같이 사람인데 법인이라는 사람은 주민번호가 없어. 그럼 주민번호를 대체해야 될 번호를 갖다 줘야 되잖아. 그 번호 이름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부르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거기 농협주식회사라면 거기에 110이 내 주민번호하고 똑같은 걸 거기다 기록해놨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거기 영업소 있어요? 농협주식회사 본점 주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대출해준 지부 있죠? 본점 주소하고 대출해준 농협 지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나오죠? 그게 근저당권자에 관한 인적사항, 권리자에 관한 사항 기록 끝났죠? 거기 들어보세요. 그럼 근저당권 등기안에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 기록 끝나면 근저당권 등기에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타 사항이 있으면 그걸 사글이 모아서 그 권리자에 관한 사항 기록하는데 같이 올려놨다는 거야. 대표로 이제 여러분들 민법 배운다 그랬으니까는 근저당 등기하려면 반드시 돈 빌려간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채권 최고액 플러스 반드시 채권 최고액하고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기타 사항이 근저당 등기에는 뭐냐면은
채권 최고액하고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기타 사항이야.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갈게요. 만약에 토지하고 그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지금 땅이잖아. 지금 땅 등기 기록 을구죠. 땅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농협 주식회사에서는 농협에서는 땅만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겠나? 땅 위에 건물을 같이 담보 잡고 돈 빌려주겠나? 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가시면 왜인지 알아. 이걸 원금이나 이자를 갖다 안 갚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이거 회수하려고 땅을 법원에 팔아달라고 경매 붙이지. 그러면 이게 경매 매수인이 작자가 나타나야 되잖아. 땅만 경매 팔아달라고 물건 근저당 잡아놓고 물건 올리면 이게 경매 매수인이 나타나나 계속 미끄러지는 거 미끄러유 유찰 계속 미끄러져. 그럼 회수를 못 하잖아. 그럼 이걸 돈을 안 갚기 때문에 팔아달라고 경매 붙여서 매수인이 나타나야지 그 가액에서 회수해 가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매수인이 나타나게 하려면 땅만 근저당 잡으면 되겠어? 이 땅에 건축물까지 같이 근저당 잡아야겠어. 같이 근저당 잡아야지 나중에 매수인이 빨리 나타나서 한 번에 그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서 빨리 회수해 가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기타 사항에 자 근저당권자 인적 사항에는 반드시 이 땅이라면 땅 위에 뭐가? 건물도 보통 실무적으로 같이 담보 잡는 거야. 그럼 이제 보세요. 밑에 안에 이제 보자는 거야. 권리 거기 이제 기록 양식에 근저당권자 인적 사항 기록하는 게 원래 그건 기본 베이스죠. 기타 사항이 뭐가 또 있어? 채권, 최고액 보이세요? 채무자 성명 주소 보이세요? 그럼 채무자 성명 주소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야, 기타 사항이야? 기타 사항이야. 그다음에 공동 담보 보이세요? 자, 이 땅하고 뭘 공동 담보 잡아놨대? 건물 이 땅에 있는 건축물 이 땅 위에 436의 23번지 땅이었잖아. 우리 땅 등기 기록 표지에 봤었죠? 이 땅에 있는 건축물 같이 공동으로 담보 잡았대. 그게 기타 사항입니다. 그거 일일이 하나씩 다 물어요. 근저당 등기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물었고. 그 안에 내용들. 자, 그러면 왜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느냐?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하는 양식란은 권리자란이야. 그런데 권리에 관한 사항은 성명, 주민번호, 도로명, 주소 세 가지만 있어. 그런데 그 권리에 관한 사항 이제 반드시 법에서 또 추가되는 사항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어디에 이제 반드시 같이 등기관에 기록 올려줘? 권리자에 관한 사항 기록한데 같이 기록을 올리기 때문에 그걸 기타 사항이라고 법률용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용어가 이제 보셔야 돼. 갑골고 다시 한번 보는 이력. 등기, 목적 읽을 것. 왼손의 무기, 순위번호. 오른손의 무기, 접수. 그다음 오른손의 무기 옆에 그 등기 목적이 왜 일어났는지 등기 원인. 그다음에 마지막 권리자 기록하고 권리에 추가 사항이 있으면 권리자 기록하는데 같이 기록하니까 양식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만 이제 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나 이제 해볼게. 만약에 자 건물에 전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해. 그러면 이제 건물 등기 기록 보자. 자, 전세가 있는지 없는지 권리에 관한 사항 보려고 하니까 구로 가야겠네. 소유, 갑구, 을구. 용의권에 관한 변동이니까 을구죠.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 등기, 목적란, 전세 설정 이렇게 돼 있겠죠. 그다음에 왼손에 순위번호, 무기 있겠고 오른손에 접수, 무기 있겠죠. 그다음에 등기 원인란에는 전세 설정하게 된 몇 년 몇 월 며칠 설정, 계약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마지막 전세권자 인적사항 기록하는데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죠. 전세권자 성명, 주민번호, 도로명, 주소 꼭 나올 거야. 권리자에 관한 사항 나왔어. 그럼 전세권 등기에는 민법 배울 때 전세권자만 있으면 전세계약 유효한가? 아니야. 전세권 유효하기에 필요한 기타 사항이 그 권리자에 관한 사항란에 같이 반드시 올라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요건 좀 민법 배우셨으니까 이게 공부가 되는 거야. 전세 계약할 때 전세금 없이 전세 계약할 수 있나 없나? 그럼 전세권자 인적사항 기록하는 기타 사항은 반드시 뭐가 꼭 나올 거야. 안 봐도 이제 알아야 해야 돼. 전세금이 꼭 나올 거야. 그게 기타 사항이야. 필수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기타 사항이라는 거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아니면 반드시 해야 돼. 전세금 안 정하면 전세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그거 절대 올라갈 수가 없걸랑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에 전세 전부를 전세 들어갈지 일부 전세 들어갈지 땅 전부 건물이라면 건물 1, 2층짜리 일반 주택에 1층인지 1, 2층 통 다 전세인지 1층만 전세인지 2층 전세인지 목적물에 어디 전세 들어갈지 합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전세 등기안에 권리자란에 기타 사항 또 뭐가 있겠어? 전세금하고 범위 뭐요?
범위. 그러면 전세권 등기하는 권리자라는 전세권자 인적사항 앤드 기타사항 뭐가 반드시 나와요? 전세금하고 범위가 꼭 나와.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기타사항 있어 없어? 있어. 그건 합의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야. 대표적으로 전세 기간 합의해 안 할 수도 있어. 합의 안 하면은 기타 사항란에 안 나오는 거고 합의했으면 기타 사항란에 전세 기간이 나오는 거고 뭐로?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등기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걸 배워 나가는 겁니다. 되셨죠? 예, 이제 요거 한 개의 등기 기록 요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 할 줄 아시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한 개 건물 등기 기록,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요거 이제 이어서 나가 볼게요. 예, 잠시 쉴게요.